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격월 이건규 8월호가 돌아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까만 옷을 입으셨네요. 아, 배경도 까맣고 저도 네. 까만 옷. 우리 증시 앞날인가요? 네,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같은 날. 네. 오늘 혹시 괜찮으세요? 아, 뭐 오전에 계속 회의하고 예. 뭐 대책 회의하고 좀 정신이 없기는 했고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주기적으로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해서 아 그래요? 예,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아니 근데 그냥 지금 담담하게 대응하고 코스피 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저희가 8월 5일 월요일 오후 한 1시 40분쯤에 찍고 있습니다. 장중에 찍고 있는데 네. 뭐 시장이 요 정도면 보합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 아,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7.5%. 지금 니케이도 한 7% 빠지는데 니케이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잔잔하게 코스피 193포인트 빠지고 네. 있네요. 조금 억울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좋았던 것도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아, 일본은 빠질 사상 때는, 최고치라도 기록해봤지. 네, 빠질 때는 이게 같이 빠지거나 더 빠져서 항상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장 끝나고 업로드 네. 될 거라. 네. 이렇게 급락하는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락하는 날에는 뭐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점검하는데 이게 얼마 떨어졌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훼손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초반의 아이디어. 단기 대응은 늦었다 싶으면은 무대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초반의 대응이 늦었다 싶으면이 네. 지금 저희가 며칠입니까? 8월 5일 네. 코스피가 2,47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면 네. 늦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좀 지금 대응하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금요일 날은 일부 대응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에는 떨어진 주가에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이제 매도를 한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끌고 갈 것인가 뭐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건 좋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 뭐 좀 주가가 좀 견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인 약세를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얼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반등할 때 조금 더 이제 배탈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약간 퍼펙트 스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게 네, 미국의 경기 지표 악화, 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일본 복귀, 네.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네. 지정학적인 뭐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 뭐가 아니라 또 엔비디아의 저희 뭡니까 B100 이게 뭐랄까 좀 퀄리티가 떨어졌다라는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니까 네, 이걸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런 좀 혼란스러운 장은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금요일 날 좀 대응을 하셨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가격에서 파는 건 좀 지양하는 게 맞다. 지양. 네. 근데 방산주는 좀 줄이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제일 이제 주가가 제일 견조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덜 빠진 거를 더 팔고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반등해도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로 좀 현금을 마련하셔서 네, 네. 나중에 뭐 조금 죽죽. 반등에 이제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순으로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 반등폭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10% 이상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은 20에서 30% 정도 빠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로스컷이 이제 신용 물량들이 로스컷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내일 그러니까 2, 3일 향후 2, 3일 정도는 추가적인 약세를 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요거는 이제 매도 물량들, 네, 증권사의 반대 매매 물량들, 저축은행들 것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한 원래 크게 흔들리면 한 2, 3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추가적인 하는데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그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걸 좀 한번 따져보자면 네, 물론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네. 경제 지표가 조금 이제 냉각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근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표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실업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정말 경기 침체가 한 발짝 다가왔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나쁜 수준의 숫자가 나왔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소비력도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연체율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소비도 이제 꺾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몇 개의 지표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전체 시장을 다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좋았던 적도 없고 이제 버블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까 싶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개인들의 소비로 이제 소진이 되면서 추가 이제 소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지표들이 이제 조금 경기 침체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트기 시작을 했고 그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아래 공포, 네. 리세션 공포 이 얘기들이 이제 신문 지면을 이제 장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은 미국 경기는 이제 침체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좀 접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로서는. 논란이 한 1년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고금리가 딱 되니까 네. 미국 경기 쉽지 않을 거다. 침체 갈 거다. 그래서 침체 논쟁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주요 지표들이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심리도 마찬가지고 네, 고용도 마찬가지고 네. 물가 뭐 또 계속해서 잡히고는 있어도 2%대 초반에선 또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는 또 이어지고 있고 네. 역시 심리가 근데 이제 무서운 것 묘하게 그 시점이 조금 겹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 가게들이 사실 이제 저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많이 저축이 저축했었고. 엄청나게 늘었고 그게 제로로 수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 소진되면서 지표들이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이게 참 부르는 참 겹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때마침 엔비디아도 네. 예, 칩 설계 그래서 문제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물론 엔비디아 지금 뭐 불리한 미국의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 빅테크들의 이제 약간은 뭐 버블 거품 논란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매도를 이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에서 총을 쏜 게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주가를 이제 무너뜨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한 4개월 만인가요? 또 추가로 이제 네. 기준금리를 올렸고 올려봐야 0.25%이긴 한데 네, 미국은 여전히 뭐 그러니까 9월에 내린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5.25에서 5.5%. 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그다음에 0.25%인데 네,
거의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여전히 크기는 한데 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요만큼 올린 게 네. 이걸 이만큼 판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겁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갈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추세가 생각을 바뀌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한꺼번에 접어든 것 같고요. 아무도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불황이나 갑자기 주가 하락은 정말 누군가 의도해서 나타난 건 아닌데 뭐 하나가 이제 트리거가 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사르르르 같이 무너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꼭 어떤 게 이 원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복합적으로 조금 나타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안 그래도 AI 거품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부담이 좀 있었고 게다가 NK 트레이드 청산까지 있었고 국제 정세까지 이제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꺼번에 몰려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이제 이게 네. 정말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반등, 테크가 좀 문제가 없구나. AI 거품론은 있었지만 이제 주요 테크 기업들이 실적이라든지 캐펙스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향 조정을 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서 정말 좀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뭐 좀 시장에 좀 우려감은 좀 잠재되었었던 것들이 불안감들이 이제 한꺼번에. 약간 한꺼번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듯한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안했던 게 네, 이제는 뭔가 이제 폭발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복귀해 보자면 앞부분에 이야기해 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뭐 손절을 하거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고 네, 왜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손절해서 나중에 더 싸지면 그때 다시 사야지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미 이제 2번 맞은 상황에서 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식은 이제 좋은 시기든 안 좋은 시기든 계속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은 이제 차이는 들 수 있어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던 거고, 근데 반대로 언제 반등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기서 사서 이제 여기서 팔아서 이제 여기서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투자 대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연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50% 하락을 맞을 이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하락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등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저는 이제 기본은 어찌됐든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수가 이제 1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팔기보다는 이제 저점 매수 혹은 분할 매수 시점으로 그러니까 기회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저희는 아직 장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장 끝나고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1시 55분 현재 니케이가 8%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네. 이런 거 중계할 필요도 없긴 한데 코스피는 7.64%까지 204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미 저도 그래서 옆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잔고가 나오거든요. 안 보는 게 좋죠. 예, 안 누르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잔고 안 보셨죠? 네. 예, 그렇게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역시 그것도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게 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게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면 금융시장 또 이제 흔드는 이슈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이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되면 더 안 좋아지면 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GDP의 네. 거의 한 70% 가까이가 소비의 국가인데 그럼 네. 소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가장 버티는 든든한 언덕이 미국 네. 수출주였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 소비 관련으로. 네.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수 하락이라는 부분이 경기 침체 기간에 이제 계속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기간이 향후에 뭐 1년 6개월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년 6개월 빠져야 되냐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됐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 이제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주로 한 20%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거나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이꼬르 주가 하락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저점은 어찌됐든 그런 어떤 실망감 내지는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를 다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내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경기 침체는 특히나 이제 국내 말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뭐 향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이미 뭐 10% 넘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향후에 뭐 5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기간과 주가 하락 기간은 동일하지 같지 않다. 않다. 예, 네. 같지 않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어떤 네. 뭐 신용의 위기 또 은행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만 그렇죠. 가지 네. 않는다면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해야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뭐 이게 극단적인 경우고 제일 안 왔으면 하는 케이스인데 뭐 유가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뭐 100불 넘게 올라가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정해 버리면은 정말 끝이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피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의 뭐 전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렵다라든지 뭐 이제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걸 가정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정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를 경기 침체가 현실화돼서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있는 업종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하반기 때 우상향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또 무한정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국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 업황이 살아있는지 네. 그거는 미국의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객사들에서 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 네. 그렇죠. 뭐 업황이 이제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면 그거는 뭐 계속 홀딩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걸 테고요. 네. 그동안에 참 우리가 bad is good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빨리 안 좋게 나타나야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질 거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네. bad is bad.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 더 안 좋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게 투자 심리나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것도. 네,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불운이 겹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7월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경제 지표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당연히 금리 인하는 없는 게 맞다라고 모든 시장 주체들이 생각을 네. 했었고요. 다만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불운은 8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예. 9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6주에 한 번이니까. 네, 6주에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불운이 겹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파월한테 이거 뭐 7월에 내렸어야지 막 이 얘기하고 있고 네, 9월에 한 번 내려서도 안 된다. 네. 0.5%포인트는 최소한 내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어떻게 근데 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0.5%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9월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것도 IB들 미국의 IB들에서 보는 것마다 다 다르긴 하나 네, 9월에 50pp, 12월에 50pp 또 이런 네.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조금 빅스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빅스텝으로. 네, 그러니까 7월에 예상한 것보다 경제 지표가 데이터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난 FOMC가 7월 초였지 않습니까? 11일이었나? 네. 7월 말이었죠. 7월 네. 말이었네. 네. 7월 초가 아니었나? 예, 7월 말이었죠. 말이었구나. 네. 헷갈린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8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네. 7.6% 떨어지고 코스닥은 8.06%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